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길을 걷다 보면요, 막다른 길에 다다르거나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런데 쉽사리 다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혹은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모호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삶 앞에서는 알던 길이 아니라 모르던 길, 다른 길을 찾아 나서는 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용기 혼자서 내기가 힘들다면 옆에서 내가 힘든 걸 좀 얘기하면서 조언을 듣는 것도 큰 힘이 될 때가 있거든요. 오늘 그런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 산책할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서정모입니다. 나의 마음을 들어주는 이 시간, 나들이. (11월 5일)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40번째 산책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의 마음을 들어주고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이 시간, 나들이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 이 시간 김민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달에 또 이렇게 뵈니까 네. 굉장히 반갑고 그러네요. 네. 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연말이 됐고 정말 이제 12월이 됐어요. 네. 이쯤 되면은 계절도 사실은 우울해지는 계절이기도 하고, 네. 연말 돼서 내가 올해 뭐 했지? 이런 생각 들면서 좀 우울해지시는 분들이 많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럴 때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세요, 보통? 내가 뭐 했지 생각할 때 네. 진짜 뭐 한지를 다 생각 안 하시고요. 보통 안 좋은 것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내가 뭐 별로 한 게 없기에도 느껴지기도 하고 등등 생각하면서 선택적 기억이라고 부정적인 걸 자꾸 떠올리시면 뭐 한 게 없다고 느껴지는데, 네. 의외로 한 해 열심히 살았음을 좀 떠올려 보시는, 일부러 선택적으로 반대의 기억을 네. 좀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생각 못했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좀 부족했던 한 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올해는 좀 부족하면 안 되나요? 되죠. 내년에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네. 올해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제 좀 부족했다. 그래, 그러면 이제 12월이 올해의 마지막이기도 한데 내년을 또 기대하는 또 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생각하기 나름이죠. 네.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오네.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겠네. 왜 그렇게는 생각을 못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제가 너무 억지 같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해보자. 뭐 오히려 이제 좀 반성을 잘해서 네. 또 부족한 부분을 이제 좀 처리하면 되고, 저는 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혼자서 자꾸 생각하지 말라. 서로가 좀 이야기해보고, 아니야 너 올해 이것도 한 거 있잖아, 이런 이야기도 좀 듣고요. 네. 이게 왜냐하면 남 거는 좋은 것도 우리가 생각 잘하거든요. 자기 건 좀 안 좋은 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서로가 좀 잘 정리해보고 나누고, 가족끼리든 친구끼리든 그래서 송년회를 하는가 봅니다만은 서로 축하도 좀 해주세요. 한 해를 열심히 살았음을. 또 자기는 그냥 별것 아니라고 스쳐 지나갔던 그때 그 사건이 남이 볼 때는 큰 사건이면 그거에 대해 축하도 좀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생각을 다양하게 너무 획일적으로 나쁜 것만 따져보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발 현실적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시라. 네. 자칫하면 너무 이상적인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한 해를 떠올리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잘 못 쉬는 경우가 많아요. 쉬지 않고 계속 의외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만 한 거죠? 네. 이제 못 쉬는 분들은 조금 부정적일 확률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쉼을 잘 계획하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 좀 잘 노는 것과 쉬는 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네. 노는 것도 중요한데, 쉰다라는 거는 이제 리셋하는 거고 내 마음의 원래 힘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쉼을 어떻게 쉴지는 차후에 또 한번 기회되면 이야기를 하고요. 잘 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강을 하신다면 내년에는 12월에 되면 내가 좀 더 잘했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잘 쉬면 능률도 오르고 만족도도 오르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가 너무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네. 선생님과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네. 선생님께서 조금 길게 답변을 하실 때는 네. 약간 선생님의 이야기
때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네. 뭔가 지금 쭉 해주신 이야기가 네. 선생님에게도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짐작을 감히 해봤습니다. 네. 열심히 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해는. 근데 사실은 말씀 맞는 게 제가 진짜 올해 후반부에는 노는 것에 참 많이 할애를 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맨날 사람에게 잘 쉬라고 하면서 자기는 잘 못 쉬면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게 나답게 쉬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나만 여유를 가지는 걸까에 되게 제가 올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는 잘 쉴 겁니다. 내년 12월에 불러주시면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저희는 진짜 그리고 이 프로그램 하면서 선생님과 함께한 올해가 저에게도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늘 오시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막 불어 넣어주시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도 참 좋은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들어볼게요. 네. 대학 졸업 후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었습니다. 집에서 지원을 해줬고 아들도 열심히 했어요. 아쉽게 몇 점 차로 떨어지는 걸 보고는 아들도 저도 곧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5년째 낙방을 거듭하고 아들은 여전히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제 그만하고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라 했는데 아들은 포기가 안 되는지 지금도 될 것 같다는 말만 반복하네요. 걱정스러운 건 아들이 공부를 처음만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늦지막히 일어나 공부 좀 하다가는 또 컴퓨터하고 폰하고 또 돈이 부족하면 가끔 나가서 알바하고 아이고 주변에서는 저러다 나이 들면 더 취업이 힘들어진다고 빨리 어디든 취업을 해야 된다는데 사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더 초조해집니다. 아들을 믿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지원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아들을 포기시켜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사연을 너무 잘 소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죠? 진짜요? 감사해요. 막 파워업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 공무원이든 어떤 시험이든 이게 내가 해놓은 시간이 있어서 그게 아까워서 더 포기를 못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몇 점 차로 떨어졌다 이러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제 몇 점 차다고 하니까 네. 뭔가 희망도 있고 그죠. 뭔가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몰라요. 이런 경우는 제가 좀 볼 때는 잘못하면 혹시나 네.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도박 심리처럼 우리 도박이라는 게 한 번 더 하면은 재판 나올 것 같잖아요. 네. 약간은 그렇게 좀 성공에 대해서 어쩌면 비현실적인 확률에 조금 맡기는 게 아닐까라는 좀 걱정이 살짝 들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공무원 준비를 5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패턴이 5년이면 벌써 자기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습관을 바꾸어서 다른 도전을 한다라는 것도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원래 실제 저희가 기질적으로 이게 꾸준한 것들을 하다 보면 새로운 변화를 잘 해내지 못하는 기질도 있는 거 아세요? 그럼 기질적으로 이런 분들은 체질적으로 이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조금 계속 머뭇머뭇하다가 지금은 조금 힘이 빠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분은 제가 볼 때 현실에서 조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드니까 현실의 인식을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사연을 들으면서 이분이 좀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조금 전에 우리 같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현실 도피 가능성이 있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지금 본인은 어쨌든 5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글쎄요. 진짜 준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현실에 대한 부정 네. 이런 것도 조금 엿보이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이분이 5년 동안 했는데 실패라는 느낌이 들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사실 실패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5년을 안 됐으니까 네. 이럴 때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 그래요. 이게 무기력이 학습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분이 좀 동기가 빠지고 좀 소진이 되거나 이제는 목표를 좀 상실된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이제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좀 많이 두려운 상태이고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면 네. 이 사연에서 보시면 엄마가 상당히 두려워하죠. 그렇죠. 근데 아들은 별로 안 두려워해요. 그런 것 같이 예. 보이죠. 이게 두려움도 두 종류거든요. 하나는 진짜 현실을 인식하면서 오는 건강한 두려움이 있고요. 하나는 현실 도피성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엄마는 현실을 좀 인식하신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데 아들은 아직은 현실을 조금 인식을 못하는 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서 네. 사실 이 현실적인 건강한 두려움을 아들이 좀 가지는 게 오히려 변화 유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비현실적인 숨어서 지내는 두려움의 두려움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다 섞어서 네. 부정도 하고 외면도 하고 두렵기도 하니까 약간 비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조심스럽게 아들이 20대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을 과연 받으려고 할지도 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부모가 도움을 좀 줄 수 있으면 주는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들을 극단적으로 포기시키려고 하는 부모의 두려움을 일단 부모님이 조금 다루셔야 됩니다. 부모가 이 두려움에 압도당하면 네. 눈에 보이는 길 없이 네. 극단적으로 아들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려움을 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다든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들과 대화를 해서 현실을 인식시킨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들이 현실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게끔 하고 부모는 그 두려움에서 좀 해방되셔야지 오히려 아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연도 사실 어머니의 고민인 거지 아들의 고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진짜 결국에는 아들 스스로가 좀 어떤 걸 깨닫고 나가야지 그게 좋은 방법으로 이어지는 거지 극단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은 네. 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네. 집 분위기가 그럼요. 굉장히 좀 어두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작은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까지 될 일이 아닌데 그렇죠. 뭐 날 세워서 싸운다든지 막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들이 지금 조용히 있어 보이지만 아들을 내면은 무의식적인 두려움이나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만 건드리면 서로가 싸우게 되는데 네. 사실 몇 가지 제가 조금 이제 팁 아닌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주세요, 선생님. 네, 일단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 일단은 조금 진단을 해보면 아까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이 아들은 자기만의 약간의 허상된 삶 가운데 틀 가운데 갇혀 있죠. 그래서 이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확실히 들잖아요. 네. 이걸 뚫어줘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이 아들과 네. 사실은 부모님이 대화를 하거나 아들이 저는 좀 권해드리는 게 부모님 말고요. 부모님은 좀 도와는 주지만 네. 아들이 하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또 다른 사람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무기력한지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공무원에 대한 한상은 없는지 네. 내가 어쩌면 편안하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어쩌면 공무원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네. 어떤 편의에 의해서 가는 길이라면 네. 5년 동안 이렇게 조금 의욕이 좀 꺾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뭘 원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근데 그래서 부모가 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럴 때는 상담가를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네. 멘토라든지 사실 멘토가 필요합니다. 네. 혼자서 이걸 통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멘토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감정을 가지게끔 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감정을 가져야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마음이 가지는데 지금 이 사람은 생각과 감정이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뭔가 이 사람이 이 지금껏 보아왔던 직업과 미래관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멘토라든지 새로운 경험이라든지 하다못해 여행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네. 뭐 직업적인 이런 어떤 상담이라든지 본인 혼자 생각을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를 아웃소싱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두면은 네. 이러다가 더 무기력해질까 걱정이 되거든요. 조금 나서서 하다못해 이제 조금 우리가 상담하러 가자라든지 아니면 멘토를 좀 소개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네. 뭐 공부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시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감정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는 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정말 경주마처럼 공무원 시험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좀 네. 시야를 좀 넓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네.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주변에 공무원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좀 좋죠. 만나게 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네. 들어보게 하는 것도 네.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너무나 똑똑한 말씀을 해주셔서 네 좋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만 사실 또 이루어지는 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뭐 5년 동안 계속돼서 이거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 가지지 마시고 우선 좀 아들과 진솔하게 대화를 해보는 시간부터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네,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살 여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것 같은 이게 고민입니다. 저를 좋아해주는 회사 동료나 주변 지인, 친구들은 제가 정이 많아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저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고 불편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부담스럽게 하는 저의 말이나 행동, 이걸 좀 의식적으로 자제하는 게 좋을까요? 자,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사연도 정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해주려고 하는 정말 좋은 목적이었는데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한 사연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선생님? 네, 이게 이제 요것 때문에 오지는 않으시는데 네. 오셔서 이야기하다 보면 대인관계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 호소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말하는 정이 많다, 그리고 그렇죠. 부담스럽다, 이 표현이 굉장히 이 영어로 바꾸기 어려운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좀 어떤 분일지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정이 많다, 부담스럽다, 이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나의 태도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건지 이거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둘 다의 요소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먼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관계라는 게 관계의 어떤 각자의 타입이 좀 있잖아요. 네. 심플하게 보면 넓게 관계하는 분이 있고 네. 표현을 많이 하는 분이 있고요. 좁게 하는 분이 있고 표현을 적게 하는 분이 있어요. 네. 이게 태생적으로 정해집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MBTI가 많은 이제 부분인데 MBTI는 네. 성격 유형인데 네. 성격 밑에 깔려 있는 게 기질이라고. 네. 기질이 내향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내향적이고요. 기질이 외향적인 분은 평생 외향적입니다. 성격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내향적인 기질인데 외향화된 사람이 있지만 기질 자체는 이제 내향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네. 대인관계의 폭이 좁아요. 좁으면 나쁜 거냐? 아닙니다. 그런 분은 깊이 관계를 하죠. 대인관계가 넓은 외향형들은 더 좋은 거냐? 아닙니다. 똑같이 좋은데 양상이 다르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관계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사고적으로 관계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어려워요. 근데 심플하게 보면 외향, 내향, 사고, 감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외향적인 분이 감정적이다. 네. 그러면 과하죠. 외부로 과하게 표현되겠죠. 예, 그런 분들이 네. 내향적이면서 사고적인 사람이 보면요. 네. 부담스러워요. 아, 왜 저러지? 왜냐하면 자기는 그러지 않거든요. 자기는 태어나서 그런 식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기질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살다 보면 조금씩 섞여서 서로가 조금 그러니까 믹스되기도 하는데 네. 본질적으로 극도 내향, 극도 외향이 만나거나 네. 극도 감정 사고형이 만나면 딱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인류의 한 4분의 1은 나랑 유사한 면이 많고 네. 한 반도 약간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러프하게 좀 이렇게 구분점을 좀 말씀드리면 친구 등등등해서 반 정도가 나에 대해서 뭐 괜찮아, 정 많은 거야, 그 정도는 좋아라고 하고 네. 한 반 정도가 부담스럽다, 그분은 정상입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표현을 안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한 4분의 3 이상이 나를 많이 부담스러워한다. 그럼 내가 좀 더 절제가 좀 필요한 건 아닐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 일단 좋겠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정이 많아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분도 이 사회에서 필요하고요. 네. 이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이 사회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공존을 해야 되는 이 팁이 네. 어쩌면 관계의 중요한 팁 같습니다. 이거 근데 뭐 어떻게 설문조사를 좀 해가지고 내가 부담스럽다 그렇지 않다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절친한테 좀 물어보시고요. 그렇게 절친 아닌 분들에게 그러니까 거리가 있어도 솔직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정도 되면은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좀 물어보셔서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마 대답해주면서도 참 부담스러웠던 사람이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정이 많은 분들이요.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정이 많고 막 베푸는 거에서 즐거우면 그걸로 네. 끝나면 되는데 뭔가 이 사람이 내가 정이 많게 행동했는데 나한테는 그런 피드백이 오지 않는구나. 그렇죠. 뭐 이런 좀 보상 심리가 생겨서 섭섭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게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사실 외향적이고 감정적이거든요. 네. 제가 말할 때 보면 느껴지잖아요. 네. 저는요 저의 기질만 살아봤어요.
그래서 내향이고 사고적인 제가 볼 때 우리 아나운서께서 그러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분의 삶을 제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친절하게 과하게 표현할 때 저 사람도 내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100%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마찬가지로 그러지 않은 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선생님 가끔은 고맙기도 해요. 그렇게 해주면. 그게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고마운 게 뭐냐면 기질이 정반대인 사람이 서로 도와야 되거든요. 서로 도와야 되는데 나 혼자는 반만의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반밖에 없어요. 직장 내에서 기질이 정반대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정반대인 기질은 서로 억압하면서 서로 도와줘요. 때로는 부부가 그래서 싸우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적인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반대도 마찬가지인데 때로는 고마운데 때로는 그게 되게 힘들 수 있는 게 이게 묘한 관계의 기질적인 차이입니다. 진짜 이 인간관계는 인간의 영원한 숙제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비슷한 고민,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거든요. 이제 사연자분이 보낸 질문에 답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식해서 좀 정이 많거나 혹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행동을 좀 자제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그 지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가면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한 가면은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집에서 하듯이 이제 우리가 외부 사람에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예의도 그쵸. 좀 갖추고 그러면 내가 나답게 오버해도 괜찮은 친구들이나 지인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걸 불편해하는 분들 앞에서는 사회적 가면을 좀 쓰시는 정도의 여유는 에티켓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제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시면 좋겠다. 다만 이제 해야만 되는 경우에 사회적 기술을 조금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오바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바하는 사람이 특징은요. 눈치가 빨라서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걸 딱 보통 압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래서 뭐 죄송하다, 뭐 좀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제가 좀 실수했네요 등등 이야기를 하면 반대인 유형은 예의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예의를 좀 갖춰주는 기술 정도만 써도요. 금방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너무 이렇게 나의 감정을 억압하고 상대에게 맞추지도 마시고 그러나 내가 약간의 절제를 통해 서로가 좋을 수 있으면 그 정도 절제하는 여유는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막 자기를 억압해야 되고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건데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회적 가면을 좀 쓰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지 못할 때는 충분히 양해를 구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 난 김에 내가 오버하는 것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에게 배울 게 많고요. 사실은요. 그 오버하는 게 좀 싫은 그분도 오버하는 사람에게 배울 게 있는데 자칫하면 싫은 면만 보니까 저거 좀 없으면 좋겠다는데 저게 없으면요. 오버하는 사람 없으면 직장에 되게 삭막해지고요. 그다음에 꼼꼼한 사람 없으면 직장 내 일이 안 되거든요. 오버하는 사람은 놀 때 잘 놀고요. 꼼꼼한 분은 일할 때 잘하지 않습니까? 둘 다 필요한 건데 이거를 저 사람이 약점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진 장점도 약점과 되게 오버하는 것이 약점으로 보이지만 사실 강점입니다. 내게는 약점으로 보일 뿐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강점이기 때문에 서로가 내가 좀 안 맞는 그 면이 내게 도움이 되는 면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좀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데 편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말씀 난 김에 약간 이렇게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건강한 거리를 두세요. 그거는 되게 지혜로운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친할 수 없잖아요. 그쵸. 저는 서른 만하고 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과 친할 수 없을 때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게 훨씬 서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다 친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다 저 사람에게 내가 다 오케이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에 한두 명은 꼭 나를 싫어한다면서요. 그쵸.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열에 한두 명 저를 싫어해요. 그럼 그분과 제가 거리를 좀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에 8명하고 잘 지내고 특별히 나를 좋아하는 열에 한 두세 명 하고 충분히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직장이 일할 때가 조금 이제 또 변수가 있겠지만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좀 위안이 됐던 말이 너무 아니면은 그냥 안 해도 된다. 거리 두는 것도 방법이다. 이거를 알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리를 두어보면요.
나중에 더 지나서 그 거리가 좁혀질 때도 올 수도 있고요. 거리를 두어서 내가 쉬고 성장할 수 있잖아요. 네. 성장하면 나중에는 거리를 좁힐 수도 있으니까 지금 너무 좁히려고 안 해도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거리를 두시라. 맞아요. 우리에게는 또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좀 접어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누군가가 뭐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 이야기가 좋지 않은 이야기다. 이런 걸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이럴 때 이분이 좀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좀 마음을 다스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받아들이는 힘을 길러라. 그리고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뭐 싫어하는 반응도 가능하면 쿨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아 맞다. 열에 한두 명이 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좀 노력을 하다가 보면 안 될 때 그렇게 하고 내가 정말 문제가 없다면 그러니까 내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주변에 한번 물어보셔서 본인이 통찰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정말 기질 차이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맞추지는 마시고 나를 좀 유지하시라. 유지해도 괜찮다. 물론 저항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나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이분이 얘가 자기가 너무 오버한다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다운 것일 수 있어요. 남에게 막 맞추려고 안 하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비교적 힘일 수 있거든요. 그런 힘으로 때로는 배려도 하지만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맞추거나 나를 무너뜨려 가면서 하지 말고 남이 나를 좋지 않게 평가하면 내 문제가 정말 없다면 그건 그만큼 내가 나답다. 그래서 나다울 때 내 약점 더 드러납니다. 나다울 때 내가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다우면 내 약점이 드러나요. 그럼 누군가는 싫어지기 때문에 내 약점이 보세요. 약점이 안 드러나려고 내가 오버 안 하면 내 약점 강점이 다 안 드러나요. 그러네요. 그러면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좀 견지를 가지시면 수용하시면 좋겠고 그렇지만 내 약점 때문에 남을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 약점도 조금은 보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도움 또는 타인의 도움을 얻어서 내가 습관적으로 오버하는 분들은 약점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좀 찔러달라고 해서 그런 팁을 좀 받아서 좀 자제하는 것도 좀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이 도덕적인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배움의 기회를 좀 삼으실 수 있는 생각을 하면 이게 너무 재수없고 힘든 또 경험만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도덕적인가요? 근데 진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또 지금 감정이 좀 지나고 나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너무 낫죠.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랑 같이 있어도 힐링되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그분들하고 힘을 많이 비축하시고 그다음에 차이 나는 분과 또 관계를 하시면 그 힘으로 또 갈등도 좀 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면서 내 힘을 좀 키운 상태에서 또 다시 한번 관계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가지 사연 만나봤는데 두 분께 그리고 또 방송 듣고 있는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께 좀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마음 가져봅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12월 첫 주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45번째 산책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